원장님, 잠깐만요. 혹시 마케팅 대행사 한두 번 갈아치워 보셨어요? 매달 광고비는 통장에서 정확히 빠져나가는데 신규 환자는 그대로. 보고서는 봤는데 정작 뭘 했는지는 모르겠고 또 잘못 만나면 1년 그냥 날린다고 생각하니까 새 대행사 알아보는 것도 진짜 두렵죠. 그 답답함 충분히 압니다.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광고비를 끄는 순간 오히려 신규 환자가 더 늘어난 원장님 사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. 처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? 근데 실제로 작동합니다.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진짜 이유를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. 저희 회사로 마케팅 문의 주시는 원장님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. 10분 중 8분이 다른 대행사를 한두 번 거치고 오신 분들입니다.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?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원장님이 이미 한 번씩은 돈을 날려보셨다는 뜻이에요. 그 전에 잠깐 영상 보면서 옆 탭에 띄워두실 게 하나 있어요. 우리 병원이 광고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가진단을 고정 댓글에 올려놨거든요. 3분이면 끝납니다. 옆 탭에 미리 띄워두고 영상 끝나면 바로 체크해보세요. 무료입니다. 자, 본론으로 들어갈게요. 대행사 갈아치워본 원장님들 보면 표면적으로는 항상 똑같은 진단이 나옵니다. 키워드를 잘 못 뽑아서 그래요. 콘텐츠가 약해서 그래요. 노출이 안 되어서 그래요. 다 맞는 말이에요. 마케팅 잘하려면 키워드, 콘텐츠, 노출 3가지가 다 맞아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번엔 그 3가지 잘 해주는 대행사 만나야지 하면서 다음 회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.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? 분명히 더 잘한다는 대행사를 만났는데 1년 지나고 보면 결과는 또 똑같습니다. 신규 환자 별로 안 늘었고 광고비는 또 매달 빠져나갔고 보고서는 또 두꺼운데 솔직히 뭘 했는지 모르겠고 대행사를 4번째 바꿔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원장님들이 진짜 많아요.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한 가지 의문 드시죠? 그럼 도대체 어떤 대행사를 골라야 하는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대행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 위에 깔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. 그걸 못 보면 5번째, 6번째 대행사 만나도 똑같습니다. 그럼 진짜 근본 문제가 뭐냐?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광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업 구조 그 자체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. 광고라는 건 본질적으로 휘발성 비용이에요. 원장님이 광고를 켜는 동안만 환자가 오고 광고를 끄는 순간 신규 환자가 0이 됩니다. 이게 무서운 거예요. 5년, 10년을 광고비 매달 1,500만 원씩 태웠어도 어느 달 광고를 끊으면 그 다음 달부터 신규 환자가 사라져요. 즉 광고비 1,500만 원은 자산이 아니라 휘발유입니다.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서 매달 다 타버리고 사라져요. 다음 달이 되면 또 1,500만 원을 부어야 하고 그게 광고에만 의존하는 구조의 본질이에요. 이걸 깨달으면 왜 대행사를 4번째 바꿔도 똑같은지가 보입니다. 대행사 한 곳이든 4곳이든 결국 다 광고로 환자를 끌어오는 같은 구조인 거예요. 연료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태우느냐의 차이일 뿐 연료가 떨어지면 모두 멈춥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? 광고비 매달 태우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인 노력이 자산이 되는 마케팅이 있어야 해요. 광고는 끄는 순간 끝나지만 자산화된 마케팅은 끄지 않아도 24시간 365일 알아서 일합니다. 이게 바로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광고 끄는 순간 환자가 더 늘어난 원장님의 비밀이에요. 그 원장님은 광고를 완전히 끄는 게 아니에요. 광고 비중을 줄이고 그 자리에 자산화되는 마케팅을 채워 넣으신 겁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광고 비중은 줄어드는데 신규 환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로 갈아탄 거예요. 이게 5년, 10년 흘러도 정체되지 않는 의원의 진짜 비밀입니다. 이 방법이 강력한 건 알겠는데 한 가지 의문이 또 드실 거예요. 근데 이거 우리 병원이 직접 해야 한다는 건가?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.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. 단 광고 대행이 아닌 자산 구축 대행이 필요해요.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.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이런 반론이 나오실 거예요. 그럼 광고 다 끊으라는 건가요? 광고 끊으면 당장 이번 달 환자가 안 오는데 오해 마세요. 절대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. 갑자기 광고 끊으면 매출 폭락합니다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고비 비중을 점진적으로 조절하시라는 거예요. 지금 광고비 100% 의존하고 계시면 그걸 70%, 50%, 30%로 단계적으로 낮춰가시는 겁니다. 대신 그 자리에 자산화되는 마케팅을 채워 넣으세요. 시간이 지날수록 광고비는 줄어드는데 환자는 늘어나는 그래프, 이게 목표입니다. 그럼 우리 병원이 광고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? 자가진단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. 첫째, 이번 달 광고를 일주일만 멈추면 신규 환자 문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. 둘째, 작년 광고비와 올해 광고비를 비교했을 때 올해 광고비가 늘었는데 신규 환자 수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었다. 셋째, 우리 병원 이름을 검색하지 않은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도달하는 경로가 광고 외에는 거의 없다. 이 3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광고 의존 구조가 위험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급 원장님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위험 단계에 계세요. 본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. 자, 영상 처음에 제가 광고비 끄는 순간 신규 환자가 더 늘어난 원장님 사례를 알려드린다고 했죠. 그 비밀은 광고 의존 구조를 벗어나서 자산화되는 마케팅으로 갈아타셨다는 거예요. 광고비는 매달 태우면 사라지는 휘발유, 자산화 마케팅은 한 번 자리 잡으면 24시간 일해주는 자산. 이 둘의 차이가 5년, 10년 갔을 때 정말 다른 그림을 만듭니다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. 2026년 현재 환자분들이 더 이상 네이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. 와이즈앱 리테일 굿즈가 발표한 조사를 보면 국내 챗GPT 앱 사용자가 2,031만 명을 넘었습니다. 환자분들이 챗GPT한테 강남에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 추천해줘 라고 묻는 시대가 이미 와 있어요. 이걸 마케팅 업계에서는 AEO, GEO라고 부르는데요.
어려운 용어 같지만 본질은 단순합니다. AI가 환자분에게 우리 병원을 추천하게 만드는 것. 친구한테 어디 좋아? 물으면 추천받잖아요. 이제 그 친구가 챗GPT인 거예요. 친구가 우리 병원을 모르면 절대 추천 안 해줍니다. AI도 똑같아요. 그리고 지금이 빈집입니다. 대부분의 원장님은 이 변화를 모르세요. 먼저 들어간 원장님이 그 자리를 잡습니다. 영상 시작할 때 띄워두라고 말씀드린 그 자가진단 링크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. 3분이면 됩니다. 어떻게 AI한테 우리 병원을 알리는지 다음 영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릴게요.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.